번개다. 음식점 배달 알바. 대학 때 이야기. 나 하수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 알바를 했다. 가게를 중간중간에 배달까지 하는 식으로 주문받고 주소 찾고 포장하고 배달하는 것까지 만드는 것 빼고 거의 전부가 내 일이었다. 손님의 대부분은 나처럼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학생으로 한 1년 일하다 보면 건물 이름이나 위치는 물론이고 누구누구가 살고 있는 것까지 대충 알게 된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곳저곳에 배달을 갔고 이제 슬슬 오늘 일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입니다. 저 주문 좀 하려고요. 예! 성함이랑 주소,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전화를 받다 보면 자기 집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나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역시나 잠시 기다렸더니 에이타, 네모장, 세모세모 번지, 080 하고 꼬박꼬박 다 불러주길래 일단 안심했다. 그리고 평범하게 주문을 받았다. 주소를 찾아봤더니 딱 학생들 원룸촌 자리였다. 음식을 싣고 자전거로 5분 정도 원룸촌의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곳에 건물이 있었다. 꽤 건물이 커서 오가면 멀리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와보기는 처음이었다. 4층짜리 철골 건물로 제법 오래돼 보였다. 현관부터 낡은 느낌이 들었다. 9시를 넘긴 어두운 저녁 시간인데도 불빛 하나 없다. 솔직히 월세가 1만원이라고 해도 살고 싶지 않다는 게 당시의 느낌이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야 초보적인 실수를 발견했다. 몇 호인지 묻지를 않은 것이다. 이런 실수를 한 경우에는 내 핸드폰으로 손님에게 전화를 하긴 하지만 갑자기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 그것도 휴대폰 전화로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허탈과 짜증을 동시에 느끼며 그래도 일단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받았다. 여보세요. 관리실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대응되려고 미심쩍은 기분을 느끼면서도 인사를 했고 뻑뻑해 보이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먼 도로에서 차 달리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릴 정도의 정적. 사람이 살고 있는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양쪽으로 문이 늘어선 복도가 이어졌다. 복도에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는 생각보다도 빨리 배달을 마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그냥 안으로 계속 걸어서 관리실까지 갔다. 그리고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방 안의 불빛이 복도에 퍼졌다. 목소리 이미지 그대로 뭔가 생기 없어 보이는 남자가 이런 시간에 죄송합니다 라고 맞이해 주었다. 난 방의 불빛과 종중한 대응에 안도감이 들어서 아유 깜깜해서 어느새 무서웠어요 하고 농담을 건네며 여유를 찾았다.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건넨 후 가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닫는 10시까지 사장님과 청소 및 뒷정리를 하고 그날의 매상을 맞춰보는 마지막 일과로 접어들었다. 주문 전표를 확인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현금과 주문 총액이 2,000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10엔 단위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간간히 있어서 그럴 땐 내 돈을 넣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크게 돈이 빈 적은 처음이었다. 옆에서 같이 계산을 들여다보던 사장님도 어디서 빠진 거지? 기억나는 거 없어?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돈을 옮기다가 지폐를 한 장 흘렸다면서 하는 말 일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차익도 어중간했다. 그래서 주문 한 건의 계산이 통으로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전표를 다시 살펴보았다.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다. 그 컴컴한 건물에서 배달 같은 금액만큼이 딱 빠져있는 것이다. 아마 그 동그라미 네모에서 받은 돈을 오다가 어디 흘린 모양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자 사장님은 고개를 더욱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동그라미 네모? 건물 이름 착각한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착각은 아니었기에 지도를 펼쳐서 주소의 건물을 짚어보았다. 사장님은 각 건물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노트를 가져와서 뒤적거리더니 하고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들여다보았다.
난 돈이 비는 것에 대해서 딱히 혼나거나 하는 일 없이 가게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평소에는 계산이 안 맞으면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대는 사장님이 이날의 계산을 어영부영 넘어갔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을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오후에 일을 한 달랑 마치고 다음 일을 시작하려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저기 요전에 전화 왔던 그 에이타라는 사람 또 전화 오면 대충 빼. 빼라는 것은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서 주문을 거절하는 말이다. 장난 전화로 의심되는 주문이나 진상 손님 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전화에는 그렇게 대응하는 일이 전부터 있었기는 했지만 이번 지시는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나도 물어보았다. 좀 무슨 일 있었어요? 사장님은 너가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라는 말과 함께 담배를 태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원룸 건물은 5년에서 6년 전까지 가게의 단골 손님이 경영하던 건물이었는데 그 덕분에 건물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장사가 잘 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진 탓에 방 임대업도 끝이 나고 주민들도 떠나갔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그렇게 방 임대 건물이 폐업하는 일들은 그다지 드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장님의 말이다.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기에 더욱 내가 그곳에 배달을 갔었다는 하는 말을 듣고 혹시 다른 친척이 이어받아서 경영을 다시 시작한 건가 하는 생각에 어제 낮에 새롭게 인사도 할 겸 직접 건물에 가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은 방치된 모습 그대로였고 사람이 살고 있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다. 역시 걔가 착각한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고 되돌아가려는 그때 관리실에서 저 들어오세요 하는 음침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고 한다. 꽤나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춘 채로 서 있는데 저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렸고 두근두근 무서워하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한다. 관리실까지 들어가면서 몇 번 다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바닥을 보고 사장님은 알아차렸다. 내가 배달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 요리가 바닥에 엎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뒤는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게 귀신이든 뭐든 난 그 더없이 음산한 건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와 담소를 나눈 셈이니까. 내가 기록해둔 전화번호에도 전화를 해본 모양이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나도 발신 기록을 바로 지웠다. 1, 2개월 뒤에 나는 가게를 그만두었다. 한 1년 반 일해보았으나 슬슬 다른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다는 건 명분이었고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일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만두기를 결심한 건 그 일이 있는지 한 달 약간 지났을 무렵이다. 또다시 그 에이타로부터 전화가 왔다. 난 일부러 사장님에게 들리게끔 에이타씨라고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참으며 응대를 했고 그것을 눈치챈 사장님이 손짓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배달이 힘들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사장님은 동요가 감춰지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야! 가게로 직접 온다는데? 정말로 더 이상 무리였다. 결국 그날 에이타라며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나 알바를 그만두고 사는 곳도 옮기면서 가게와 연락도 끊어지고 서로 멀어졌다. 그 뒤로 가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